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BA 캠퍼스 팀이라고 이렇게 팀노바에 이제 졸업 한 4개월 앞둔 친구가 있는 팀인데 프로젝트 한 지는 지금 한 5, 6개월 된 팀이고요. 이 팀은 이제 블록체인 팀이랑 인공지능 팀이 있어요. 그 블록체인 팀은 뭘 하냐면 일단 그 시험 같은 거 볼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이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이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자체에서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캠퍼스에서만 활용하고 그 학교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메인넷을 그 기존에 있던 여러 코인들을 참고로 해서 메인넷을 그 포크를 해가지고 메인넷을 올리면서 알고리즘 수정까지 해서 올리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나 어려운 작업이군요. 사실 메인넷을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냥 포크 떠서 적당히 올리는 거는 쉬울 수 있어도 그 학원 내에서 여러 서버들을 연결해서 여러 서버들이 분산 처리도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올리는 작업 그런 경험이 있는 개발자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입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편인데 앞부분 이제 설명을 뒷부분으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모 모바일 10분중 앱 개발 진행 사항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기 설정과 관련된 기능 개발 작업 진행했습니다. 현재 데모 모바일 신분증 앱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기능으로 앱 실행 시 접근 권한 요청,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요청, 그리고 핀 번호 등록 기능 구현 작업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관리 서비스 API 개발 진행사항 발표하겠습니다. CPAB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사용자 속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키를 통해 복호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서 부여된 속성을 기반으로 개인키를 발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경우 먼저 CPAB 암호화가 진행되며 암호화는 데이터 작성자가 설정한 정책,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에 속해 있으며 학생이다 라는 복호화 조건을 기반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IPFS 클러스터와 통신하여 모든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고 저장 결과로 반환된 CID 값, 즉 데이터 참조 값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현재 데이터 업로드 기능을 구현 완료하였으며 데이터 조회 기능 구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컴퓨터 교체 및 설정, GitHub 조직 멤버 권한 할당 작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활용하는 노드형 컴퓨터 한 대에 대해 동작 멈추는 현상이 여러 차례 나타나 우측 이미지 컴퓨터로 교체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좌측 이미지와 같이 램, CPU 부하 체크, 그 외 응용 프로그램 문제 여부 확인 등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진행해 봤을 때 저희가 다루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닌 하드웨어 측 문제라 보았고 이에 따라 교체 및 사용하기 위한 설정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진짜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 컴퓨터 한 대여섯 대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산 처리해놨는데 크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동작하게끔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해 놓은 곳에서 한 곳에서 하드웨어가 뻥 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서비스 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난감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죠. 이런 건 아주 좋은 공부예요. 왜냐면 회사 가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해서 정말 서비스 막 정지되고 막 장애 생기고 이러면 똥줄 타거든요. 근데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레포지터리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팀, 블록체인 팀으로 구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여러 레포지토리에 대해 권한 할당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 블록체인 팀은 데모 모바일 신분증 앱 개발, 시험 관리 서비스 API 개발, 베스 네트워크 설정 마무리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어, 앞에 부분은 시험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 신뢰도,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 가진 그 신뢰도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뒷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을 아예 만들어버리자.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버리자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학생의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그 업로드한 사진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3D 오브젝트화 시켜서 3D 그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연구나 또 AI 어떤 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해주셔서 제가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없던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발표하고 이런 게 연구라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보통 AI는 기존의 다른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도 비슷한 서비스가 필요해. 뭐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은행에서 챗봇이 있어.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도 챗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원리는 비슷하게 돌아갈 거죠. 그런 어떤 비슷비슷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응용인데, 지금 이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분야는 아직도 이게 발전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논문도 새롭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기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바타 재구성 관련 진행사항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FS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 부위 식별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FSS는 많은 샘플 포인트를 부여하여 디테일하게 재구성할 신체 부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을 위해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심플X를 사용합니다. 심플X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신체 부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렌더링 과정에서 캐릭터를 T포즈로 설정했던 것을 활용했습니다. T포즈를 취한 캐릭터의 팔은 몸통에서 수평으로 뻗어 있고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각도에 따라 X축 또는 Z축 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팔이 몸통에서 수평으로 뻗어 있는 부분부터 캐릭터의 정수리 부분까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특정한 영역에 손가락과 얼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 많은 샘플 포인트를 부여하면 손가락과 얼굴이 더 디테일하게 재구성됩니다. 두 번째로 캐릭터 성별에 맞게 두께 임계치가 개별로 적용되도록 수정했습니다. FSS는 얇은 신체 부위를 식별할 때 얇음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가 존재하고 이 임계치가 두께보다 얇으면 얇은 신체 부위로 식별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캐릭터 데이터셋은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에 비해 신체가 더 두꺼우므로 성별에 맞는 각각의 임계치를 사용할 수 있게 수정했고 이를 통해 얇은 신체 부위가 더 정확하게 식별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대 포인트 수를 최적화했습니다. FSS는 얇은 신체 부위 포인트, 대응 포인트 등 여러 포인트를 합쳐서 최종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최대 포인트 수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최대 포인트 수를 제한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 없이 훈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훈련 데이터 과적합, 훈련 시간 증가, VRAM 사용량 상승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구를 진행하여 리소스 소모가 적으면서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포인트 수로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링 결과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전 발표에서 설명한 FSS의 5가지 주요 특징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수정한 FSS를 캐릭터 피프에 적용하여 훈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미지 스타일 변환 작업 진행사항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로라를 추가로 파인튜닝한 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얼굴이 뭉개지거나 참조 이미지와 닮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라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포즈 제어 및 스타일 변환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 포즈 제어 및 스타일 변환 작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페인팅 기능을 사용하여 참조 이미지의 특정 영역만 선택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T자 포즈라고 있는 참조 이미지에서 얼굴 부분만 마스킹 처리를 한 뒤 IP 어댑터를 통해 입력받은 얼굴 이미지를 해당 영역에 반영하도록 한 결과 로라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얼굴이 뭉개지지 않으면서 이목구비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페인팅 기능을 사용하여 참조 이미지의 의상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참조 이미지에서 의상 부분을 마스킹 처리한 뒤 원하는 스타일의 의상 이미지를 입력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력한 의상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력 이미지에 따라서 낮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도한 대로 얼굴의 생김새나 의상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미지 포즈 제어 및 스타일 변환 관련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높은 피프 연구를 먼저 마친 후 추후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피프 노멀맵 매치키 코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바타 애니메이션 관련 진행사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리그넷의 훈련을 완료하였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저희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스켈레톤 구조를 가진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포크수, 학습률, 인계치, 스케줄 등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 보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 이러한 결과에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그넷 모델의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리그넷의 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빡세 보이죠? 이게 사실 코딩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회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 오히려 특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이 되게 파편화돼 있고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예전에 이 피프라고 하는 게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팀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때는 동물 사진으로 동물을 만들어주는 거를 3차원으로 동물을 만들어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엔 그 상대적으로 레퍼런스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삽질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계속 오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무에서 돈 받으면서 느끼면 좋을 것 같지만 되게 많이 쫄려요. 그리고 실무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서 좀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뭔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막 전 재산을 가지고 한 번에 베팅해야 되고 막 실패하면 돈 많이 잃고 막 이런 되게 무서운 상황이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 처음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 고수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소액 가지고 뭐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잃어도 그렇게 많이 타격이 크지 않은 돈으로 그걸로 연습을 먼저 해보고 잘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원의 역할은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죠. 팀노바 내부에서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내가 더 많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라고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팀노바 내에서 겪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업에 가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업 가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응용 2단계 와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든 뭐든. 근데 근데 이제 서버나 이제 앱 개발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개발도 다 잘해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 개발에도 좀 특화가 돼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연구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말고 다른 팀은 온디바이스 AI 요새 이제 작년부터 이제 CES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온디바이스 AI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좀 AI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블록체인 개발자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메인넷 올려보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메인넷 올릴 때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그 내부의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기존에 포크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수정을 할 수 있죠. 근데 포크해서 하는 거면 그냥 뭐 카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뭐 블록체인의 90% 이상은 다 비트코인 카피예요. 처음 시작은. 그래서 포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알고리즘을 그 큰 틀은 가져가면서 알고리즘을 발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자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런 걸 만들려면 되게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해서 많은 수학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협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구현해주는 건 개발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일을 잘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자랑스러운 팀이고, 이제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셀프 공부를 하시는데 그럴 때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 강사가 옆에서 보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 이제 그리고 발표를 계속 꾸준히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꾸준히 준비하고 이런 성실함이 같이 가야만 이렇게 실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이후 한 4개월, 빨리 졸업한 친구는 4개월 뒤에 졸업이고, 그 이후에 막 5, 6개월 정도 남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졸업할 때쯤에는 이 작품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볼만하게끔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메인넷 올리는 게 초보자들,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이, 전 신입 개발자들이 메인넷 올려서 가는 거 팀노바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여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암호화학도, 아까 보시면 암호학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입치고는 너무 투머치하게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제 취향이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 개발자가 학력으로 비볐는지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전공자 부심도 솔직히 되게 웃겨요. 나도 전공자지만 뭐 전공자 애들이 뭐 엄청 잘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이쪽은 옛날부터 뭐 고졸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자기가 독학했는데 졸라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원래 많았고, 게임 쪽은 저는 게임공학과 출신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픈 레벨에서는 뭐 서로 내가 전공자들이 낫겠지만, 근데 뭐 좀 잘한다는 레벨에서는 전공자냐 아니냐? 뭐 전공자면 좀 낫겠지. 근데 전공자만큼 공부를 하면 그냥 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공학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거는 별로 없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배운 게 별로 안 바뀌어서, 어쨌든 이쪽은 무조건 실력이고, 뭐 학력을 뭐 강하게 보는 곳이 있더라도 결국엔 잘하면은 그냥 뽑아요. 그래서 저 진짜 그랬어요. 저 디지털 대학교, 저 누구나 갈 수 있는 디지털 대학교 나오고서 남들 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쪽에서는 다른 것보다 그냥 실력 하나만 보시고, 이제 이런 공부는 사실 이거를 보고 이제 내가 이거 공부할 만하다, 이게 눈에 보이고, 저 정도면 나도 할 만하다, 이 정도 수준이 되시면 사실 이거 좀 공부 금방 하시면은 연봉 5천 이상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천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요새 몸값이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 정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만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시다. 그래서 좀 추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